살면서 친구나 동료에게 가벼운 장난 한두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만약 내가 한 그 장난 때문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남의 업무를 방해하는 못된 장난에 대해 벌금을 물리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법이 정한 못된 장난일까요? 실제로 한 학생이 못된 장난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떻게 판단했을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유지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헌 확인 사건이고요. 2021 헌마 426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지금 미성년자여가지고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 부모님들이 이제 청구인으로 같이 기재가 됐고요. 변호사님은 국선 대리인이신 분이 이제 대리를 하셨습니다. 사건 기호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시 홈페이지에 코로나 관련 의견을 여러 차례 게시를 했나 봐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를 악성 민원으로 판단을 하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즉 경찰서장은 청구인의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창원지방법원에 직결 심판을 청구를 했고요. 법원은 2021년 2월 22일경 이제 이 학생에 대해서 벌금 10만 원의 형의 선고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선고를 이제 유예한 거라서 벌금형이 선고가 된 거는 또 완전히 선고가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굉장히 이제 뭐 벌금 내라고까지 하기도 좀 그렇다 이렇게 본 거죠. 청구인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해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4월경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네, 심판 대상 조항 보겠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호 업무 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 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네, 그리고 이제 관련 조항으로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업무방해 이런 조항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청구인의 주장 보겠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의 못된 장난 등은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여 법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며 수범자는 어떤 내용이 심판 대상 조항으로 포섭되는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또한 심판 대상 조항은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청구인의 행복 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 자유권도 침해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못된 장난 등 이 문구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의적인 해석, 이렇게 여러 측면의 해석이 지금 가능하다. 그래서 그 적용 범위도 너무 광범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 집행자의 그 뭐 경찰이라든가 뭐 법원이죠. 이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생각대로 이제 판단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범자라고 해서 이제 법을 지키는 측에 있는 사람을 지금 수범자라고 하거든요. 수범자는 어떤 내용이 이 못된 장난, 여기에 이제
포섭이 되는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이 주장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그리고 표현의 자유 침해,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헌법재판소의 판단 부분 보겠습니다. 우선 법원은 그 심판 대상 조항, 이 경범죄 처벌법이 어떻게 제정되고 개정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형법을 적용하기에는 그 행위의 불법이 경미하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추후에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범죄의 예비 행위 또는 준비 행위에 해당하거나 일반 국민들에게 불쾌감 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무질서의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를 사전에 제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54년 4월 1일 법률 제316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제 범죄의 예비 행위나 준비 행위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불법이 경미한 그런 건데 이걸 사전에 일이 커지기 전에 제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일찍인 1954년도에 이제 제정된 법률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범죄 행위에 대하여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거나 통고 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형법이 적용되는 범죄에 비하여 불법의 내용이 경미하므로 부과되는 제재 역시 상대적으로 경하다. 이제 아무래도 형법으로 처벌하기는 그 정도는 아닌 사례들이 많죠. 그런 경우에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고 불법의 내용이 그래서 이제 경미한 정도일 때 하는 것. 통고 처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주로 경미한 범죄나 교통법규 위반 이런 걸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형사 재판에 넘기는 거 전에 그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를 하면 이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범죄 처벌법의 업무방해 처벌 규정은 제정될 당시부터 이제 들어와 있었는데요. 이게 용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1983년도에 우리말로 이제 개정한다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 그래서 이때 이제 못된 장난 등 요 용어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94년도에는 법정형의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또 이제 영향을 준 게 있는데요.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호법익과 보호 대상이 상이한 점, 그러니까 다르다. 그래가지고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는 이제 처벌을 하는 그런 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2년도 3년 뒤에 경범죄 처벌법이 이제 전부 개정되면서 업무방해 처벌 규정에 이제 공무가 들어간 거예요. 공무 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건 지금 학생이 그 시 게시판에 이거를 적었잖아요. 이 글을 계속 여러 번 적었는데 그게 이제 공무에 해당되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니까 네, 그 부분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한되는 기본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다. 행복 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포함하고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며 가치 있는 행동만이 그 보호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출되는 이제 것으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판결에 상당히 많이 언급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이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 영역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장난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나의 그 행동 자유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일단 보는 거죠. 그래서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 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조항은 못된 장난 등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한다. 그래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일단 제한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이런 부분은 이제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이제 주로 그 제한되는 기본권이어서 이 부분을 위주로 판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심판 대상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대해서 볼 텐데요.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 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구성 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 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형벌 규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당의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제 헌법 제12조, 제13조에서 이 죄형 법정주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소급 입법 금지라든가 행위시법에 따라서 내가 그때 행할 때, 범죄를 행할 때 적용되고 있는 법에 따라서만 처벌받고 이제 그 이후에 개정이 되면은 사실은 내가 이런 어떤 행위를 한 다음에 생긴 법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적용이 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이런 것들을 쭈루루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이 명확성 원칙인데요. 이제 문구 같은 게 좀 정확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이게 범죄가 되는지 아닌지 이런 걸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걸 명확하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광범위한 게 있다고 해도 법관이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요걸 이제 범주나 요런 게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고 요 정도는 범죄고 이거는 범죄가 아니고 이런 게 된다면 그것도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조항들도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같이 봐가지고 이걸 판단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를 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공무 수행 중인 자에 의해서 이제 행해지는 국가의 어떤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죠. 그래서 공무 방해 행위 유형으로 못된 장난 등 이 문구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전적으로 못되다는 성질이나 품행 따위가 좋지 않거나 고약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장난이란 심심풀이를 삼아 하는 짓이나 짓궂게 하는 못된 짓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한편 짓궂다의 사전적 의미는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여 달갑지 아니하다라는 뜻인 바 일반적으로 못된 장난은 상대방의 수인 한도를 넘어 괴롭고 귀찮게 하는 고약한 행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상대방의 수인 한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상대방이 이제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장난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이제 수인 한도가 좀 다르긴 할 텐데 어쨌든 통상적인 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법원은 보통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못된 장난의 의미를 어떤 맥락으로 해석하면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 경범죄 처벌법의 성격에 대해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 형법과 경범죄 처벌법은 각각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중요 법익에 대한 침해 행위를 범죄로 규율함으로써 그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경범죄 처벌법은 중대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행위를 그 전 단계에서 발견하고 이를 제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예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형법에서 정한 범죄 유형에서 누락된 사항을 보충하는 점에서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평균적 법 감정에 호소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예방적 성격, 보충적 성격, 도덕적 성격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형법상 범죄 행위보다는 그 불법성이 낮은데 사회 질서상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 이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범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하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법률인 형법의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용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법을 공부를 해보시면은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게 계속 용어를 끊임없이 이제 정의하고 그걸 습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용어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얘기를 듣기도 했었는데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형법은 이제 위계 위력이라는 용어를 써요. 위계라고 함은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거나 혹은 사람의 착오 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수단, 이걸 얘기한다고 하고요. 위력이라고 함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유형, 무형의 일체의 세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못된 장난 등은 타인을 속이는 등의 의도까지는 없이 괴롭고 귀찮게 하는 정도의 무형적 행위나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그런 유형력의 행사를 포괄한다고 할 것이다. 심판 대상 조항의 못된 장난 등은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을 만큼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는 행동으로 일반적인 수인 한도를 넘어 비난 가능성이 있으나 형법상 공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불법성을 가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요 정도의 행위니까 명확성의 원칙에 이제 결국엔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행위 유형이 좀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면 좀 빠지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이나 예시적 열거로 규율을 하는 거는 그 규율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자의적 확대 해석도 좀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해석할 때 이 법의 제정의 취지를 남용하지 마라, 이런 게 또 경범죄 처벌법 2조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 조항도 있고 하니까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일단 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보호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의해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이제 첫 번째 일단 통과했고요. 심판 대상 조항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 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방해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라고 해서 수단의 적합성도 통과를 했습니다. 침해의 최소성 보겠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형법상 업무 방해죄나 공무집행 방해죄의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하기에는 그 위법성 정도가 경미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두면은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우려는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이제 그 법익 침해의 위험이나 정도가 그 위반 행위의 태양에 따라 그러니까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 모든 경우를 형법상의 범죄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고 기소 및 재판 절차에 따르는 사법 절차 비용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 정도의 경미한 거는 그냥 이제 이렇게 경범죄로 처벌하는 거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침해의 최소성 부분도 통과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통고처분 제도 두고 있는 점, 뭐 사적 업무인지 공무인지 관계없이 못된 장난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도 이제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 사건의 경우에 선고유예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선고유예는 벌금을 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이런 거거든요. 판사가 보기에 이제 선고를 그래서 유예를 하겠다 이런 건데 이런 선고유예가 가능한 것도 침해의 최소성을 통과하는데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익의 균형성 부분 보겠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다른 사람이나 단체, 공무 수행 중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못된 장난 등을 할 수 없는 데에 그친다. 그러나 이제 그 심판 대상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널리 사람이나 단체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의 자유 보장, 국가 기능의 원활한 작동이라고 할 것인 바 이러한 공익이 이제 사익보다 훨씬 크다라고 해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합니다. 결국에 이 사건 조항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고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주문 보겠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네, 그래서 경범죄 처벌법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못된 장난이라는 문구로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간 이런 사례가 있었는 줄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네요. 이런 부분이 저는 의미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어린 학생이지만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한번 이런 판단을 받아보는 행위는 또 의미가 있는 거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게시판에 너무 많이 글을 쓰면 또 그렇겠죠. 한두 번만 써도 게시판에서 이제 담당자들은 다 읽으니까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